두 번째, 언론과 국민의 짐이 열심히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들 보면 참 안 맑아. 누구처럼 막지가 않아. 그래. 바현도 아닌데 막지가 않아. 제가 볼 때 언론사 데스크들하고 기자들한테 턱받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턱받이를 다 좀 해줘야 돼. 막지 않아는 내 유행어고 턱받이는 네 유행어인데 이거 너무 써먹는 거 아니니? 제가 사실 너도 약간 안철수 끼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턱받이는 제가 한 거잖아요. 많은 인정해 주시고 어쨌든 턱받이 왜 필요하냐? 지금 언론 보면 대부분 LH 사건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여당 의원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판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자체 조사해서 불법 투기 이거 뭐 20명으로 밝혀냈는데 언론에서는 또 뭐냐면 그걸 누가 믿냐라고 하면서 정부 조사를 깔아뭉개는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뭐 이거 원래 시민단체가 13명을 고발을 했는데 정부가 20명으로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1차 조사고 이러면 사실 정부가 많이 찾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조사가 있을 거고 다음 조사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뭐 이상하게 조사했다. 이게 결국 정부가 검찰이 조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검찰한테 했으면 많이 찾았을 텐데 국회가 지금 못 찾고 있다 이거지.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엉망인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면 검찰이 했다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 거기는. 아니 무슨 도대체 검찰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능주의도 아니고 왜 다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그 검찰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된 거 아니야? 검찰공화국 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검찰총장이 지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고 대통령 상투 흔들고 지금 대권에 눈 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욕 먹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서영석이라고 네. 그 경기부천 출신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실제 그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개발 제한 구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억 대 관련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 지방의원 의회 출신이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있을 때 샀기 때문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까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처남,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그 동생인가 오빠 같은데 아마 동생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에 있던 땅이 LH에 수송되면서 47억 원 보상 차익을 거뒀다. 이것도 비리다라고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양반이 하던 게 묘목업자야. 산에다가 묘목 심어서 파는 일을 했고 2002년도에 매입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정권 때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이제 다 파내가면서 문재인 정권이 땅 투기에 어떤 주범이다라는 쪽으로 해갖고 그걸 막 이제 막 이쪽에다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다 곽상도는 또 뭐 문 대통령 딸이 부동산으로 1억 정도의 그 차익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야 1억 서울에서 1억이면 부동산 실패한 거라고.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수십억 한 주호영이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곽상도 얘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지금 그래서 5당 회의를 했어요. 당정 회의 안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전면조사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할게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전수조사하자고 했잖아요. 김태년 이제 현재 비대위원 이 양반도 비대위 됐네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수조사 하자 우리 같이 까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행정관들 그리고 청와대 있는 사람들 다 까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아니, 이러면서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케이 뭐 해보든지라고 했는데 주호영이 아니 잠깐만 우리 말고 너 먼저 너희 먼저 일단 니들 다 하고 다 하고 한두 명이라 나면 우리가 실컷 까고 난 다음에 우린 비공개로 해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먼저 하세요. 우리는 이따가라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뭐 엉망이에요. 예. 아이고. 몇 대를 가더라도 앞으로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번 정권 끝나고 나서라도 더 파헤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근데 김종인은 까자고 있는데 주호영이 너무 아니 민주당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양 빠졌어. 얘는 정말 욕망에 충실해. 네, 너무 솔직. 거기에서 같이 한번 질러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하자 그렇지. 이렇게 해야 근데 되는데 혹시나 지가 걸린 게 있기 때문에 못 질러. 일단 민주당 먼저 하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이런 이렇게. 결단력으로 뭐가 되겠냐고. 이거는 자기 한번 불살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주호영이 자기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그랬을 게 아니고 자기 당이 다 걸린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지. 나뿐만이 아니야. 나는 당을 생각해서 구당의 결정인 거야. 우리 105명 있잖아. 내가 보면 95명은 해당돼. 최소한. 저기 추호 어르신께서는 저희 당을 아직 다 모르셔서 그런데 큰일 납니다. 다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추호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영감님 어디 재산 좀 잘 꼬불치신 모양인데 우리 현역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자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수한 거지. 우리 쪽에 걸릴 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안 하면 돼. 틀림없이 걸릴 텐데 뭐 이거- 이런 고민인 거지. 이거 100% 자수라고 봅니다 저는. 왜 민주당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이 정말. 참. 에휴. 너무 웃기고. 어쨌든 근데 이런 건 또 잘 안 나와요. 주호영 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 기사는 뭐냐면 뭐 안철수 오세훈 개인 지지도가 박영선을 넘어섰다. 뭐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야. 1대1로 붙어도 박영선한테 이긴다. 이런 쌉소리를 하는 여론조사가 이게 리얼미터대 보니까. 예, 슬슬 나오고. 아니 우리가 뭐 걔네들 그런 말은 뭐 뭐 파수로 매주를 쓰는데도 믿지는 않지만 파트로 매주를 쓰는 거는 우리가 안 믿지. 그런가? 뭐 어찌됐거나 안 믿지만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 후보 결정을 해줄 사람이 윤석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어? 또 윤석열을 이 오수 커플 중에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걸로 기사를 내고 있어요. 나는 참 웃겨. 그러니까 뭐하는 소리야, 이미 애들이. 떨어진 사람까지 재활용할 계획을 다 갖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와 대박이다. 그리고 뭐 윤석열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기사. 그다음에 윤석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기사들 있죠. 뭐 그때 표정이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던 뭐 절이나 다녀볼까 뭐 이런 중앙일보 기사. 그리고 오늘 야 오늘 아침에 천수경 들었잖아 오면서. 아 진짜. 그리고 욕 안 하려고 진짜 이씨. 미디어를 보니까 조선일보가 팟캐스트도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조선일보가 팟캐스트도 해? 뭐 하나 봐요. 그래서 뭐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 조선일보 데스크나 그급 중견 기자들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러니까 법조 데스크 뭐 최재혁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하는 날 두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이 네. 더러운 얘기를. 네. 그가 사퇴하는 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짧은 원고지만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외워서 하더라. 암기력이나 언어를 소화 능력이 높고 특히 무대 울렁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거는 뭐 형광등 뭐 백- 100개 아우라 100개인가? 뭐. 몇 개였어 그때?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광등 아우라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제 빨아주다가 무슨 암기력? 이제 뭐 무대 울렁증 없고 암기력과 언어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군요. 아 국민일보 아니고요. 조선일보 법조 데스크가 진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수준이면은 병이다 아니면 병이 아니라면 거의 북한 수준이다. 병 걸리셨어요? 이거는 북한에서 위대한 지도자께서 다 외우시고 울렁증도 없으셨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 그 짧은 그 사퇴할 때 그 짧게 얘기한 것 가지고 뭐 기억력이 좋느니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 보여. 나는 어. 사이비 교주가 왜 우리 딱그 교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이런 얘기 했을 때 에이 저런 말이 어디서 저걸 누가 믿어 이랬는데 이걸 조선일보 법조데스크가 하네.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라미터 조사에 의하면 이미 이제 누가 붙어도 서울시장은 대들 거야. 그런데다가 심지어 아까 지들 생각에 심지어 윤석열이 국민의 짐을 가던 제3지대에 있던 지지율이 45%까지 올라왔대. 똑같대요. 45%면 당선권이야 그냥. 그렇죠. 당선되는 어? 거죠. 이미 대통령이야 지금. 그러면 굳이 뭐 선거운동이고 나발이고 합당이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 막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꺼내가면서 개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지금 후보자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오세훈 뭐 내가 보면 오세훈은 이제 이것 때문에 포기한 거고 안철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시장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수정이 거길 간 것도 잘못해서 간 게 아니야. 알아서 간 거구나. 오세훈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아하. 또 가면 모냥 빠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중앙일보 단독을 보니까 안철수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만나자고 전화를 했답니다. 아 이제 큰일 났어. 당당해졌어. 아 진짜 미쳐버릴 거야 만나면 김정일 위원장은. 아니 위원장이 오세훈 이거 어떡할 거예요? LH 어떡할 거예요? 아싸 이제 추호 어르신도 직접적으로 안철수의 맛을 보게 되는 건가? 야, 드디어 철수의 맛. 한 대 칠려나? 더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윤여준이가 윤석열 이거 윤 씨라서 서로 도와주나? 윤상현, 윤여준, 윤석열 헐. 3윤이 모여가지고 다 파평윤신가 보다. 야 원래 100명 중에 80명이 파평 윤 씨야. 근데 아무튼 이 뭐야,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킹메이킹을 하겠다고. 이분은 아직도 하시네. 참 대단한 분. 아니 철수의 맛을 보고 정계에서 은퇴하실 야, 줄 알았는데 성렬이 맛까지 마무리로 보고 가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한 방에 다 야, 보고 하시겠네. 재밌겠네. 기다려라 철수만. 네. 어쨌든 뭐 이런 뉴스들이 있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언론이 지금.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LH나 LCT 관련해 가지고 가끔 이제 여당이나 이쪽에서 그런 검찰총장 니 뭐 했냐? 이게 2018년부터 불거진 일인데 이렇게 불거져서 니들이 검찰은 뭐 했냐 그 사이에 검찰이 하도 수사 안 하니까 시민단체가 고발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했냐는 말 나오니까 윤석열 좀 조용해졌어요. 사실 좀 잘할 말 조용해지고. 없지. 그리고 뉴스가 안 나오는 거 뭐냐면 박형준 이게 참 신기한 게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제 시민단체 불법 사찰했잖아요. 4대강 거기에 KBS가 홈페이지에 사찰 문구 올렸어요. 아예? 보도가 없어. 근데 KBS 기자들도 이걸 쓴 기자들도 저는 그 생각 보도가 없어. 야 나도 기자지만 기레기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아니 이건 정말 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기자로서 이렇게 큰 이슈를 보도조차 안 하고 받아쓰기조차 안 한다라는 거에 같은 기자로서 되게 절망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뉴스공장 나가서 틀고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올리고 이 얘기를 하겠어. 근데도 안 써요? 근데도 안 쓰잖아. 장난 아니야 진짜. 뭐 LCT 분양 관련해서 뭐 지금 검사장 뭐 서병수 뭐 뭐 관련해서 국회의원, 뭐 부총장 대nom도 다, 있고 뭐 심지어 안기부 지부장은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장군도 있더만 무슨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부대장? 추가 증언 나온 게 이 차 트렁크에다가 현금을 몇십억씩 들고 다녔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계약금을 이걸로 와. 계약금 하시라고 현장에서 5천만 원 1억씩 막 현금 줬대. LCT 그 사장이 그걸 현금으로 돌렸다고 MBC에서 단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사가 안 안 써. 나더만.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아, 그쪽은 진짜 정말 하나도 안 나와. 해도 너무한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네. 그리고 뭐 그런데 이런 기사 나와도 어제 포털에는 뭐 기생충 교수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니 뭐 그런 거 포털에는 또 하루 종일 그런 거 올라와요. 진짜 잠깐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TV만 보고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절대 알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저쪽에 흠은 덮어주고 여론조사는 조작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막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다 불법 선거운동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따져놓고 이거는 보면. 아예 언론들이 그냥 플레이로 뛰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언론들이 모두 다 합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박형준 후보 딸 홍대 미대 입시 이거 딸이 있었어? 내 딸이에요? 아, 내가 결혼을 했었구나. 근데 홍대를 간대요? 오, 이상하다. 나 봉화대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건 다른 딸인가? 아니, 뭐 이렇게 나는-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진짜 웃긴 게 지금 최근에 저 구미에 그 여아 살해된 그 사건 네. 있잖아요. 아, 거기에 보면은 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마였다. 나 어디 내놓기 창피해. 이건 펜트하우스에서도 이거 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막장에 개막장이거든, 지금.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걸 보고 박형준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 이 딸이 그렇게 한 거를 자기가 모르잖아요. 또 안 네. 했다고 그러잖아. 딸이 아닌 거 아닐까? 어? 아니, 지금 오늘 내가 진짜 그 펜트하우스 5화를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양모를 그 주진태가 죽였단 말이야. 근데 생모가 들어왔는데 양모하고 쌍둥이야.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 머리 자르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아 점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번엔 머리카락. 머리를 머리를 잘랐어. 머리카락 잘랐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이게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건데 나는 이게 현실에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그 대박이다. 남자 같으면 자기가 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있지만 엄마가 딸을 낳은 기억이 없다 그러는 건 뭐야? 유전자가 당신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건 뭐냐고. 난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도대체? 네. 아무튼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박형준이 떠올라가지고 이분 자꾸 기억을 못 하시니까 홍보 소속 이런 사람 뽑아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뽑혀도 내가 선거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부산시장인지 몰랐다. 내가 박형준인가? 이럴 거야. 와 대박 하여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부산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 맨날 시장만 갔다 오면 열받아가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저는 그래서 집에 전화를 안 합니다. 아 예. 그래 너도자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 와중에 또 민주당 분열을 기도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죠. 이게 케이스가 참 많은데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민주당 분열을 기도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 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마지막 당무회의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리 배정 문제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 충돌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머니투데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경기도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머니투데이에 항의를 했고 그래서 기사 수정하고 뭐 경기도 입장 반영을 했는데 근데 경기도 측에서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전화를 피하고 있다라는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잠깐 보시죠. 이재명 지사 측 오보의 완전 소설 강력 성토한 까닭. 머니투데이는 이낙연 이재명 측 신경전 좌석 배정 놓고 충돌 직전에서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 지사 측은 당무위가 시작되기 직전 당무위가 열리는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 지사 좌석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 전 대표 측에 항의했다고 한다. 이 지사 측 관계자가 이 전 대표 측의 경위를 따지자 이 전 대표 측은 이제껏 이 지사가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다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나타난 것 아니냐며 양측 모두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한다며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이날 당무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당무위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거꾸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선 이 지사가 이 전 대표가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뺏는 실례를 저지른 것 아니냐며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만 보면, 답네. 예, 기사만 머니투데이가 보면 머니투데이 했다라고 표현하는 막 거죠. 충돌 직전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의 자리 때문에
둘 다 멱살잡이 한 것 같은 그런 기사인데 문제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 참석을 총괄한 조영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도 미디어오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장에 많은 당직자가 있고 문 앞에 수십 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하긴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가 먼저 냈겠지. 대문짝만하게 내지 않았겠어요? 물론 동아일보는 안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짜 언론 관련된 손배소 맞기 싫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머니투데이한테 험한 일은 다 시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청 보도가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건데 쟤네들이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삼자 대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그 여권의 핵심인 이지사하고 이 전 대표하고 동시에 다 나와가지고 완주를 그렇지. 하고 둘이 갈라놓는 거지 뭐. 둘이 갈라놓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나와서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이 그림을 짜는 건데 이게 사실 민주당 당내의 어떤 그 경선 누리나 이런 걸 봐서 사실상 불가해요. 불가능하죠. 그 후보로 나서게 되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 지게 되더라도 탈당하거나 다른 후보로 나갈 수가 없거든. 이게 다 우리 피닉제 덕분이다. 우리가 백신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꼬라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둘이 경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제 가장 막강한 이제 범 내려올 네. 추 범께서도 뭔가 이제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뭐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결합이 안 이루어지면요 불복하는 사람이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그렇죠. 그렇기 절대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이 흥행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갖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국민들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갖고 얻어지는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를 할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걔네들이 기도하는 삼자 대결 구도는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든가, 그렇죠. 이지사가 이지사가 탈당을 하든가 이게 돼야 돼요. 후보 경선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근데 둘 다 절대 안 그럴 할 수가 없거든. 경선 했다가는 갑니다.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지금 끝나는 건 민주시민들은 또 끝나는 건데 자기도 끝나지만 민주당도 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못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검찰에 수류탄 던져놓고 지는 나가는 그렇게 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바보가 그럼 아닌 이민우 이상에. 총재같이 한 50억 받든가. 그럼 지금 물가 시세로 하면 500억은 받아야 되겠지? 500억. 그 이민우 총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또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니 뭐지? 그 당시에 총재? 이제 응. 그 신민당 총재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신민당 총재가 되고 국회의원 수를 얻은 거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그 정치인 양김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렇죠. 내세운 거였어요. 근데 이 갑자기 그 민정당 측에 그냥 넘겼지. 넘겨버린 거야 모든 권한을. 그리고 나는 정계 은퇴한다고 튀었거든. 돈 가지고 미국으로 튀셨죠. 미국으로 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50억을 받았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그 돈 그렇죠. 때문인지 몰라도 가족들끼리 이게 총기 사고 나서 권총으로 맞아요. 달고 서로 쏘고 다 죽었거든.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전례가 있는 어떤 공작들이 예전에 이미 한번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더더욱 그럴 수도 없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솔직히 이낙연 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여시제와 연관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면 발언을 비롯한 뭐 협치 발언 이런 걸 통해갖고 나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나가더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흔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남아있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일종의 아주 고도의 지뢰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끔 국민들이 감시하고 당원들이 그렇죠. 감시하고 지지자들이 감시해갖고 아름다운 경선 해라. 그렇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승자도 이제 축하해주고 패자도 다시 응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더 큰 꿈을 차게 꿀 수 그렇죠. 있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인식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깨시민들은, 그러니까 진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당신이 뭐 그 당시 정치계가 다 그랬으니까 그쪽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한다. 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낙인 찍고 너 아웃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 진보 시민들은 정확하게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과거가 있고 그걸로부터 결별을 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진보 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끝까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과연 이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매의 눈으로 끝까지 감시와 견제의 어떤 자세를 놓지 않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공개돼 있고 민주화돼 있고 그와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그동안 어떤 그 제4의 공기로 불렸던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까지 불렸던 언론이 이렇게 편향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권당과 행정부에 반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언론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얘들의 목표가. 그렇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과거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속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김태은 머니투데이 기자는 뭐 전화를 안 받는다는데. 튀었어? 네. 태훈아 전화 받아. 네. 받으라고. 야, 네가 쌓아놓은 똥 그렇다고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앙 전화 받아. 그리고 이 시앙. 기사를 지우지도 않았어요. 지우지도 이런. 않고 살짝 고쳐놨어. 그냥 충돌해서 뭐 자리 배정 놓고 신경전으로 이렇게 수정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신경전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 틀렸어요. 뭐냐면 신경전도 없었고 뭐 충돌 직전 이런 것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당무회 직전까지 몰랐던 것도 아니래요. 얘기하고 왔대.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거야. 아무리 얘기하고 가지 무슨 아니 근데 신경전이 있었으면요 진짜 그 자리에 그 수십 명 기자들 그걸 왜 안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싸 이거는 또 얘네들 물어뜯을 좋은 계기다 이러면서 완창 썼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썼겠지. 그것만 썼겠어요. 뭐 SBS 다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 TV조선 다 근데 썼겠지. 왜 머니투데이 김태훈 눈에만 그게 보였을까? 네, 넌 남들이 다 싸우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니? 결과적으로 얘는 자리와 퇴직금을 걸고 굉장히 위험한 기사 하나 데스크한테서 떠맡았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희한해. 저쪽에는 참 빙그레시 학년들이 많아. 그건 오늘 멘트 찰진데. 이 굉장히 오래된 것. 해맑게 쌍년 짓을 하는 거지. 그게요. 빙그레시 학년. 그 웃으면서 그 쌍년짓 하면 이거 침 뱉기도 그렇고 참 곤란하거든. 아 모르겠고요. 제 눈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 아니야. 야,